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연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현재 한국 정치는 평등과 복지, 평화를 추구했던 김대중 정신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집값, 모기지 이자율이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냉각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전주와 비슷해 연준은 고용 냉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회사의 오래된 재무 책임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신하는 대신 본인이 처벌받는 선택을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년을 맞아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추모식을 열고 다시 한번 김대중 정신을 기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참석해 한인사회에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추도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3주기를 맞아 이곳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도 추모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으로 2번이나 망명했는데 그때마다 한인 사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김대중 대통령님을 그리워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국 망명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정성으로 도우시고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성 전 고양시장도 기념식에 앞서 김대중 사상으로 바라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해법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며 고인의 생전 유운을 되새겼습니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오랜 시간 가까이서 대통령을 모셔왔다며 김대중 정신의 핵심은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것이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고인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한 1세대, 2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사회정의의 구현,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있는 남북 간의 평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평화통일 운동이 일어나는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13주기 추모식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 미국 망명 시기를 보여주는 사진전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고인의 망명 시절 사진을 둘러보며 잠시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도 유족을 대표해 인사편지를 전했는데 직접 참여하지는 못해 최성 전 고양시장이 대독했습니다. 김홍업 전 의원은 편지에서 고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 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미주 지역 전체 동포들의 헌신과 격려를 잊을 수 없다며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김대중 기념사업회 추모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버지니아 한인연합회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메릴랜드 한인연합회 등이 후원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연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현재 한국 정치는 평등과 복지, 평화를 추구했던 김대중 정신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저희 WKTV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여야 정치권이 김대중 정신을 말로만 외칠 뿐 계승에 반영하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선 후 한국 정치권을 떠나 워싱턴에 머물며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연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김대중 정신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WKTV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누구나 김대중 정신을 외치고 있는데 계승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데 그럴 정도로 성평등을 비롯한 평등이 이루어졌는지 확대해 나가던 복지를 다시 축소하고 있고
남북 평화를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이것이야말로 김대중 정신과 행동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지금 여성들의 지위가 그만큼 향상이 됐는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등 여야 보역 구분 없이 김대중 정신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그가 세우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들을 현재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협치와 견제를 동시에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협치와 견제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면서 협치할 것이 있으면 대통령 여당과 협의해 나가고 견제할 것이 있으면 강력한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맞서 싸우면 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협력할 만한 것은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협치와 견제가 따로가 아니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80석이나 몰아줬음에도 개혁 작업을 소홀히 해 선거 패배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론에 대해 제가 당대표를 하는 기간 중에 수백 건의 입법에 성공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 등에서의 역할을 비롯한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이제 워싱턴 생활 2달밖에 되지 않았고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일정으로 온 만큼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내비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 판매, 집값, 모기지 이자율이 모두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냉각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7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5.9% 줄어들면서 6개월 연속 감소해 1년간 20%나 줄어들었고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5.1%로 내려갔으며 집값마저 $10,000, 2.4% 하락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두 버팀목 중에 하나인 주택시장이 뚜렷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년에 비하면 뜨거운 편이지만 올 들어 6개월 연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481만 채로 전달보다 5.9% 줄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이로써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기존 주택 판매는 무려 20.2%나 급감한 것입니다. 7월의 판매 통계는 5월과 6월의 매매 계약분이므로 6월 당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6%로 올 1월의 3%보다 2배로 급등한 탓에 주택 거래를 급속 냉각시켰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주택 판매에서는 주택 가격대별로 하락폭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의 주택 판매는 전년보다 31%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주택 판매는 전년보다 8%, 100만 달러 이상 주택 판매는 1년 전보다 13% 줄어들었습니다. 주택 판매가 눈에 띄게 감소한 탓에 판매되는 평균 주택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주택 판매 가격은 6월에 신기록이었던 41만 3,800달러에서 7월에는 40만 3,800달러로 1만 달러, 2.4% 하락했습니다. 다만 7월에 판매 주택가격 40만 3,800달러는 1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10.8%나 올라 있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자들 가운데 첫 집으로 내 집을 마련한 경우는 전체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년에는 첫 집 구입자들이 40%를 차지해왔는데 요즘에는 그만큼 첫 집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길이 좁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냉각 조짐 때문인 듯 6월에 급등했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계속 인하되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이 발표한 모기지 이자율은 18일 현재 30년 고정의 경우 5.13%로 내려갔습니다. 6월에 5.81%까지 급등했다가 매주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는 새집 마련을 위한 신청은 전달보다 1%, 전년보다는 18%나 감소했고 재융자 신청은 전달보다 5%, 전년보다는 무려 82%나 급감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5만 건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제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연속 금리 인상으로 강력한 고용시장도 다소 냉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두 버팀목 중 하나인 고용시장마저 흔들리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가셔지질 않고 있습니다. 7월의 고용 성적이 최상으로 나왔지만 또 다른 지표인 감원에 따른 신규 실업수당 청구, 실직자 통계에서 혼조세 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5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의 25만 2천 건에서 2천 건 줄어든 것이지만 올 들어 최고치 수준에서 제자리한 겁니다. 특히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한 주 평균 21만 8천 건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3,15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570여 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에서는 1,700건으로 전주보다 350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2,000건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4만 500건이나 신청됐습니다. 텍사스에서는 13,700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1,200건 감소했습니다. 뉴욕에서는 13,400건으로 전주보다 150건 줄었습니다. 한 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8월 6일 현재 144만 7천 명으로 전주보다 7천 명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아직 완전 고용으로 평가되는 낮은 실업률과 상당한 일자리 증가 등으로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각의 틈새도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7월 말 회의에서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와 생산 냉각으로 고용시장도 악화될 신호들이 시작됐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3.5%로 내려가 원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 달 동안 52만 8천 개나 일자리를 늘려 최상의 고용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테크 업종과 금융업계, 부동산, 소매업종 등 일부 분야들의 대기업들이 대량 감원에 나섰거나 적어도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강력함을 유지해온 미국의 고용시장도 다소 약해질 것으로 연준마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미국의 실업률이 7월 현재 3.5%에서 올 연말에는 3.7% 내지 4.1%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회사의 오래된 재무 책임자였던 알렌 와이셀버그 씨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을 배신하지 않고 회사의 범법 행위를 유죄 시인해 본인이 처벌받는 선택을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와이셀버그 씨는 트럼프 회사의 세무 관련 15가지 범법 혐의를 유죄 시인함으로써 본인은 최소 100일, 최대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게 비수를 꽂는 배신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비즈니스에서 50년이나 일해온 알렌 와이셀버그 씨의 유죄 시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배신 대신에 본인의 처벌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회사에서 오랫동안 CFO, 재무 책임자 역할을 해온 알렌 와이셀버그 씨는 뉴욕 맨하튼 검찰과의 사전 합의로 이 회사의 세무 관련 15가지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와이셀버그 씨는 판사의 신문에 15가지 형사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전 합의에 따라 와이셀버그 씨는 적으면 100일, 최대 5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 회사가 걸려있는 10월 재판 등에서 검찰 측이 요구하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야 합니다. 검찰 측과의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와이셀버그 씨는 15년의 징역형과 200만 달러의 세금, 벌금, 이자 등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회사로부터 머세데스 벤츠 차량과 맨하튼 아파트를 무료로 이용하고 손주의 대학 학비를 무상 지원받는 등으로 15년간 176만 달러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알렌 와이셀버그 씨가 트럼프 회사의 세무 문제를 국한해 유죄를 시인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막아줌으로써 보수를 배신하지 않는 대신 본인의 처벌을 선택한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와이셀버그 씨가 유죄를 시인한 15가지 형사범죄 혐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는 상관없는 것이며 트럼프 회사의 세무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와이셀버그 씨는 트럼프 회사에서 50년이나 일해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 마지막까지 충성심을 보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와이셀버그 씨가 유죄를 시인한 형사범죄 혐의는 단순히 직원들에 대한 무료 혜택 제공과 세금 회피에 관한 것으로 현재 검찰이나 FBI가 추적하고 있는 탈루, 탈세, 불법 사업 등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는 트럼프 회사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최근 재정적 문제보다는 과거의 검은 거래 여부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FBI가 말하라고 해서 압수한 극비 문건 다루기에서 범법 여부와 의사당 점거 부채질 여부에 대한 의회 조사 등으로 집중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